키아오라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들 중 디자인 공부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아니면 한국에서 혹시 디자인을 전공하고 뉴질랜드로 오셨나요? 만약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이 디자이너라면, 혹은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면 잘 오셨습니다. 저도 영상과를 나왔기 때문에 제 주변에는 디자인 공부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현재 제가 일하는 곳에서도 저는 디자이너와 매일매일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디자이너들은 어떤 일을 하고 디자이너가 되려면 어떤 걸 공부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자이너들이 일할 수 있는 회사는 정말 크게 봤을 때 제가 생각하기로는 딱 두 종류의 회사가 있어요. 하나는 에이전시, 그리고 다른 회사는 프로덕트 회사입니다. 에이전시 회사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하청업을 하는 회사인 거죠. 다른 타 회사들을 위해서 디자인을 해주는, 그래서 여러 가지 디자인을 계속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있고요. 프로덕트 회사 같은 경우는 인하우스에서 개발을 하는 프로그램이나 물품 같은 거를 만드는 회사인 거죠. 예를 들자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애플, 이런 회사들은 에이전시가 아니죠. 그런 회사들은 자기만의 소프트웨어나 물품을 팔고 있고 그 회사 내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를 고용하는 회사인 거죠. 세상에 정말 많은 디자이너들이 있잖아요. 패션 디자이너도 있고, 시각 디자이너도 있고, UX UI 디자이너도 있고, 프로덕트 디자이너도 있고, 등등등 정말 많은데, 그래서 오늘 제가 집중할 디자이너는 그래픽 디자이너, 한국에서는 시각 디자이너라고도 하죠. 자, 그럼 그래픽 디자이너들은 회사에서 무슨 일들을 할까? 보통 에이전시 회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 회사의 클라이언트들이 원하는 디자인들을 계속 하게 되죠.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창의력이 많다, 그리고 계속 매일매일 다른 디자인을 하고 싶다면 에이전시에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여러 가지를 디자인하는 것보다 한 가지를 계속 꾸준히 개발하는, 그러니까 하나를 디자인했으면 그거와 비슷한 거를 또 계속 발전시켜가는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고 싶으시다면 프로덕트 회사 쪽으로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에이전시 회사에 대해서는 사실 말할 게 별로 없어요. 에이전시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계속 새로운 디자인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 클라이언트가 이걸 원하면 이거 해주고, 저 클라이언트가 저걸 원하면 저걸 해주고, 매일매일 새로운 걸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에이전시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면 엄청 바쁘거든요. 야근은 기본일 테고 무언가 항상 시간에 쫓기듯 디자인을 펌프질 하면서 만들어야 될 거예요. 반면 프로덕트 회사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회사 안에서 쓰는 것을 디자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에이전시보다는 덜 바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에이전시보다 더 재밌지는 않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에이전시는 계속 내 창의력을 자극시켜야 되고 계속 새로운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프로덕트 회사 같은 경우는 하나의 스타일을 정해서 그 회사 브랜드 이미지에 맞는 틀 안에서 계속 그 틀 안에서만 디자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회사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할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를 이야기해 볼게요. 우선 저와 같이 일하는 그래픽 디자이너는 3명이 있어요. 시니어 1명, 인터미디어 1명, 그리고 주니어 1명. 프로덕트 회사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계속 꾸준히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우리 인하우스를 위해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클라이언트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문서, 혹은 회사 내에서 발표를 할 때 쓰는 파워포인트, 아니면 홍보팀에서 쓸 수 있는 홍보 매테리얼, 팸플렛이나 브랜드에 관한 것들, 그런 것들을 디자인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끔 빌딩 내부의 벽지 아니면 포스터, 이런 것도 많이 디자인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로덕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사를 계속 더 이쁘게 바꾸고 우리 회사 안에서 쓸 수 있는 매테리얼들을 계속 이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재미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와 한 몸이 되는 거죠. 제가 에이전시 회사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생각하는 점은 제가 일했던 곳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에이전시 회사는 일을 하면 항상 시간을 적어야 돼요.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 회사를 위해서 일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 회사가 그 클라이언트한테 우리 디자이너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했으니까 그 시간에 대한 돈을 청구하는 거죠. 반면 프로덕트 회사 같은 경우는 인하우스에서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시간 같은 건 적지 않고 오늘 할 만큼 했으면 집에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프로덕트 회사를 좋아해요. 그래서 뉴질랜드에서 디자이너로 일을 하려면 어떤 스킬셋이 있어야 되고 어떤 공부를 해야 하나? 우선 기본적으로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인디자인, 이런 어도비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그냥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솔직히 디자이너가 포토샵을 못하면 그건 디자이너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꼭 어도비 프로그램만을 써야 되냐? 아니에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스케치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써요. 아무래도 IT 회사이기 때문에 사진보다는 다이아그램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벡터를 많이 사용하는데 일러스트레이터보다 스케치가 더 가볍기 때문에 저희는 스케치를 많이 써요. 하지만 당연히 에이전시는 포토샵을 쓰겠죠. 제가 디자이너 분들께
정말 추천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선 대부분 많은 디자이너들이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인디자인은 기본으로 쓸 줄 알아요. 그런데 우선 일을 구하려면 다른 남들보다는 뭔가 스페셜한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스페셜한 게 뭐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영상이에요. 디자이너가 되고 싶으시면 영상 공부를 꼭 하세요. 제가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에이전시건 프로덕트 회사건 둘 다 영상 디자이너는 뽑지 않아요. 왜냐?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에이전시 회사 같은 경우도 대부분 들어오는 일들이 포스터나 뭐 브랜딩이나 이미지 작업들을 많이 원한단 말이죠. 아주 가끔 가다가 영상 일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럴 경우 보통 인하우스에 영상 디자이너가 없기 때문에 프리랜서 하는 영상 디자이너한테 맡기거든요. 그렇다면 만약 당신이 영상 기술을 갖고 있다면 그 회사에서는 정말 금 같은 소중한 존재가 될 수가 있어요. 그 회사 입장에서는 만약에 당신이 영상을 할 줄 안다면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거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영상을 사실 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저한테 영상을 부탁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예를 들자면 어플리케이션 안에 들어가는 정말 소소한 애니메이션 같은 거 있잖아요.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플레이 버튼이 정지 모양으로 바뀐다. 그런 애니메이션, 트랜지션 애니메이션, 아니면 로딩 스크린, 로딩 로고 같은 거, 아니면 프로덕트 로고가 뭐 어떤 식으로 변신을 한다던가, 그런 정말 소소한 애니메이션 같은 거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많이 없어요. 그런데 영상을 공부하신다면 그런 부분에서 정말로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픽 디자이너가 되고 싶으시다, 혹은 UX, UI 디자이너도 마찬가지예요. 영상은 알고 있으면 정말로 플러스가 되는 요소예요. 많은 디자이너들이 저한테 가끔 그런 질문을 해요. 디자이너가 꼭 영상을 배워야 되나? 영상은 너무 어려운데 나하고 잘 맞지 않아. 제 개인적인 의견은 영상을 꼭 공부하는 거예요. 영상을 아는 디자이너와 모르는 디자이너는 정말 천지차이예요. 회사에서의 밸류 값이 달라져요. 회사 같은 경우도 디자이너를 뽑을 때 그 디자이너가 영상을 할 줄 안다면 정말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영상을 해야 되는 경우 다른 프리랜서에게 부탁을 안 해도 되고 그냥 우리 디자이너를 쓰면 되기 때문에 면접을 볼 때 나는 영상도 할 수 있다 라는 걸 강하게 어필하면 아주 쉽게 일을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 개발자로 인터뷰를 많이 봤지만 디자이너 회사에도 인터뷰를 많이 본 적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항상 저의 영상 스킬 때문에 저를 높게 평가해 주더라고요. 그렇다면 영상은 어느 정도 알아야 될까? 제가 추천드리는 프로그램은 애프터 이펙트, 애프터 이펙트라고 하나? 뉴질랜드에서는 애프터 이펙트. 자, 애프터 이펙트를 왜 공부해야 되냐면 우선 애프터 이펙트를 잘 쓸 줄 알면은 프리미어 프로 같은 경우는 정말 쉽게 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프리미어를 잘 쓸 줄 알면 아마 지구상에 있는 모든 비디오 에디팅 툴은 다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애프터 이펙트가 프리미어보다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애프터 이펙트를 공부해 놓으면 프리미어 같은 경우는 그냥 자동으로 알게 돼요. 그리고 프리미어를 알면 자동으로 다른 프로그램도 알게 되기 때문에 애프터 이펙트를 아주 그냥 파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솔직히 디자이너가 영상 작업을 할 때 애프터 이펙트나 프리미어 빼고는 사실 건들 게 없어요. 프리미어 같은 경우도 거의 건들 일이 없을 거예요. 디자이너가 영상을 만든다고 하면은 대부분 모션 그래픽 디자인을 이야기하는 건데, 모션 그래픽 디자인은 그냥 글씨가 날아다니고 뭐 그림이 바뀌고 뭐 이런 영상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영상을 작업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애프터 이펙트입니다. 그러니까 애프터 이펙트를 꼭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추천드리는 건 포트폴리오에다가 영상을 몇 가지 넣으세요. 예를 들면 뭐 내가 로고를 이렇게 여러 개 만들었고 그 로고 중 하나는 애니메이션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으면 정말 다른 사람에 비해 크게 눈에 띌 거예요. 여담이지만 저희 회사의 시니어 그래픽 디자이너도 지금 영상 공부를 시작했어요. 본인도 영상이 정말 필요하다는 걸 느낀 거죠. 그리고 계속 디자이너들이 저한테 영상을 배우고 싶다고 알려달라고 계속 하고 있어요. 나는 이제 영상 하기 싫고 개발자 하고 싶은데, 영상 편집이라는 작업이 사실 호불호가 많이 갈려요. 저 같은 경우는 영상 편집을 너무 싫어하는 성격이에요. 너무 지루하고 따분하거든요. 그런데 영상 편집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프리랜서도 영상 프리랜서는 안 받으려고 노력하는데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유튜브 편집을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런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겠죠?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싶으신 워홀러들 혹은 학생들 모두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래야 제가 영상을 계속 꾸준히 만들죠.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굿바이.